있죠.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치료가 쉽지 않았던, 항생제를 쓰게 되는, 골라서 쓰게 되는 영역도 굉장히 좁고, 그런 경우가 근데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폐렴 환자가 유난히 많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항생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도 항생제가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우가 50%나 됐고, 항생제를 함부로 복용하거나 또 마음대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항생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경우에 그 처방 받으신 대로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생제 복용법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처방대로 하지 않으시고 좀 부적절하게, 특히 적은 용량을 짧은 기간 동안 불충분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치료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세균 자체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게 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되겠습니다. 폐렴에 걸리면 기침, 발열, 가래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폐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감기약을 먹고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대부분은 폐렴이 심각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증상이 폐렴인지 감기인지 구분하려면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먹는데도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고 가래 증상이 나빠진다거나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깰 정도라면 이미 상태는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폐렴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식사 준비를 위해 잠시 서 있는 시간조차 힘들어 보이는 장영자 씨. 얼마 전 폐렴을 크게 앓은 후로 회복이 쉽지 않다. 감기 증상만 있는 거지 뭐 이런 데가 아프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등이 아파가지고 기침을 하면 등이 아프더라고요. 이 앞에 하고요. 그랬더니 폐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폐렴 치료 후 그녀는 식단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된장찌개. 면역력을 기르는 데 있어 영양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영자 씨는 7개월 전 폐암 선고를 받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다. 게다가 암 외에 각종 만성 질환까지 갖고 있는 상황.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린 주범은 담배라 믿고 있다. 담배 무진장 폈어요. 제가. 뭐 하루에 4각은 보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앉아서 커피 한 잔 끓여서 먹으면서 담배 한 각을 펴야지 이제 일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각을 피고. 40년간 담배를 피워온 그녀는 결국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이를 틈타 폐렴 합병증까지 찾아왔다. 담배도 계속 태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폐의 어떤 면역 체계라든지 폐에 있는 세포들도 아마 많이 손상을 받았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측 상 폐에 그런 물론 막혀가지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떤 국소 면역이라든지 이런데 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폐렴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은 기관지 면역을 크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까지 쉽게 침투하게 만든다. 실제 흡연자